자, 이번에는 자연광이 실내 내부로 들어오는 렌더 장면, 렌더 씬을 연출해보는 그러한 세팅, 그 다음에 조명, 값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V-Ray 세팅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수업 중에도 많이 이렇게 했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이 세팅을 알려줬는데, 이게 뭐 수치들이 계속 뭐 조금씩 만지는 거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세팅을 했었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세팅들을 많이 여러분하고 수업 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어떤 설정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보면 모델링이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사광선이 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크게 뚫려 있으면 내부에 이제 맑은 날이라면 이제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공간을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자연광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지, 그거에 대한 세팅, 그거에 대한 조명, 뭐 이런 거 환경을,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변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 모델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조명 또는 이제 환경 맵들, 그런 걸 어떻게 쓰는지, 그런 세팅을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서로 그 맥스 환경을 또 맞춰야 돼서 그 환경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보면 감마 세팅. 자, 감마 세팅 낯설죠? 낯설지만 감마 세팅, 요 감마 세팅, 감마를 체크하시고요. 자, 2.2.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들 체크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 모니터에 이 맥스 환경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도 있을 거고, 머트리얼 창 열어보시면 또 약간 머트리얼들이 기존에 있는 머트리얼보다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색을 밝기를 보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 제가 따로 그 기회가 되면 그 정보를 카페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감마 세팅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줘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이 모델링 안쪽에 이 렌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델링이랑, 뭐 모델링은 그 여러분이 아실 거고, 이 카메라에 따라서 또 렌더의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 설정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V-Ray 피지컬 카메라로 지금 되어 있죠. V-Ray 피지컬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스탠다드 누르면 V-Ray가 나오죠. 이렇게 V-Ray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V-Ray 카메라의 모디파이 설정을 보면, 자, 24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칼라 바란스는 원래 그대로고요. 셔터 스피드 100이 되어 있고, 필름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ISO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벽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리핑을 체크를 해서 이 빨간 선에서부터 니어 클립이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파 클리핑 플랜, 여기를 30m 바깥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렌더가 되는 거죠. 렌더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부터 시작, 렌더 셋업부터 한번 해봅시다. 렌더 셋업 창을 열면, 자, 이게 V-Ray 기본 세팅 창이고요. 아웃풋 사이즈는 1200에 900으로 했고, 자, 그 다음에 V-Ray에 가서 V-Ray 세팅 중에 프레임 버퍼. 자, V-Ray를 쓴다면, 내가 V-Ray를 쓴다면 당연히 기본 맥스가 가진 기본 그 렌더 프레임보다는 V-Ray 프레임 버퍼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옵션들이나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자, V-Ray 프레임 버퍼 체크했으면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샘플러의 안티 알리아싱은 일단은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따가 나중에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 그때 여기 샘플러를 좀 바꾸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라 매핑, 인바이러먼트도 닫아주고,
V-ray 칼라 매핑 여기서 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값은 아까 감마 나왔었죠? 2.2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적은 시간에 밝은 퀄리티로 렌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 GI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라이머리 바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리디언스 그대로 놔두시고 브루포스를 라이트 캐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다른 기타 렌더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보면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효율적이라는 거겠죠. 효율적이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첫 번째 이 GI 엔진 여기인데 이제 현재 셋업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테스트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베리 로우로 그 다음에 이제 렌더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보여주려면 요거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 자 여기서 보면 요 값들 네, 그 다음에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서브 디비전 처음이라도 되어 있는데 여기를 500으로 바꿔주면 좀 더 그 속도가 빨라지죠. 대신에 이제 퀄리티는 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본적인 세팅 다 됐습니다. 이번 테스트이기 때문에 1차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게 가볍게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고 렌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렌더는 일단 조명이었기 때문에 조명을 먼저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조명인데 우리가 처음에 하자고 했던 거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 그 햇빛 뒤편에 가더라도 그 어떤 공기나 이런 대기에 산란돼서 들어오는 밝은 빛 그런 자연스러운 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광을 만드는 방법 Vray 자, 여기 세팅 이 Vray 조명 중에 Vray 선택하고 Vray 선을 선택합니다. 자 Vray 선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Vray 스카이를 쓸 것이냐 인바이로멘트 맵에 이 Vray 스카이를 쓸 것이냐 이 Vray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자연광을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쓴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Vray 스카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키보드에 8 눌러보면 엔바이러먼트에 보시면 Vray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Vray 이 스카이가 여기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조명 자 이 조명은 뭐 사실 우리가 이 태양광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보면 이 태양이 직사광선이 여기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직사광선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선 자체는 꺼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냥 Vray 스카이 맵을 쓰지 않고 얘를 꼭 썼느냐 그거는 얘를 움직이면서 그 스카이의 값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를 활용해서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그 각도, 빛의 각도를 따라서 뭐 노을 지는 느낌, 뭐 햇빛에 쨍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의 그 대기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렌더를 이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빛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이게 보이겠죠? 자, 보면 이제 렌더가 다 되었는데요. 렌더 퀄리티를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림자 사실 조금 어색해요. 이게 좀 붕 떠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여기 군데군데 얼룩도 좀 많고 이게 빛이 좀 뭔가 이 벽이랑 이런 거랑 잘 이렇게 좀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도 나고요. 여기 지금 조명의 어떤 그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만큼은 아주 풍성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얘기했던 이 조명의 각도, Vray 선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부의 조명의 느낌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눕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노을이나 뭐 아침 뭐 그런 느낌이겠죠.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지금 렌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아까에 비해서 살짝 노을 색깔이 이렇게 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렇게 V-ray 선을 이용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렌더가 다 된 모습인데 아까랑 뭐 퀄리티 자체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색깔이 좀 노을 색깔로 이렇게 좀 변했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퀄리티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밝고 뭐 이렇긴 한데 뭐 이렇게 그림자가 좀 어렴풋이 살짝 진다거나 이런 그림자도 좀 선명해진다거나 뭐 이런 좀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제 외부의 빛을 자연스럽게 더 내부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된 걸 닫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정면인데요. 이 정면에 보면 이만큼 창문이 있고 이건 또 문이죠. 문에 도어는 없지만 문 이렇게 유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Vray 라이트, Vray 라이트 중에 이제 플랜으로 되어 있는 형식의 Vray 라이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Vray 라이트가 하는 역할은 네모난 빛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이 판, 네모난 빛의 판. 자, 또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문의 크기 맞춰가지고 뭐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자기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딱 맞춰주면 빛이 이제 프론트 뷰에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앞에 가서 확대해보고 여기까지. 자, 양쪽에 옆에 두 개는 좀 더 앞으로, 요거랑 요거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앞으로. 자, 이러면 이제 옆에서 보시면 이 지금 빛 네모난 판이 여기서 안쪽으로 빛을 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한다면 굳이 전체 조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바이러먼트를.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직접 빛을 쏘기보다는 이 전체 이 스카이, 이 전체 Vray 스카이에서 빛을 이 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하는 설정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먼저 얘를 선택하고 보시면, 자, 지금 상태는 지금 이 상태는 그대로 얘가 빛을 내는 형태고, 여기서 보면 스카이 포털이라는 걸 체크해주면 얘가 실제 자기의 빛 광량 높여주는 멀티플라이어 값이 설정이 안 되고 그 자체로 그냥 그 빛이 들어오는 어떤 통과 관문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빛이 더 잘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체크, 요것도 스카이 포털 체크. 자, 이제 한번 다시 이 상태에서 렌더를 카메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가 다 됐는데요. 아까 렌더 걸었던 이미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렌더 걸었던 이미지인데요.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좀 더 선명한 그림자 퀄리티가 좋게 나왔고요. 여기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좀 더 안정된 형태로 렌더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보면 여기에 노이즈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노이즈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 조명에서 이 노이즈가 생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명에는 이 조명이 만들어져서 빛도 내고 그 빛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제 그 그림자 이런 부분을 퀄리티를 결정하는 이 샘플링 수치 서브 디비전 값이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24로 일단은 24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24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그렇지만 24로 했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좀 더 해볼 건데 그 전에 렌더 셋업. 자, 여기 렌더 창을 저장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렌더를 다시 걸어보죠. 자,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렌더가 끝났는데요. 자, 보이는 것처럼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확대를 해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사라진 거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좀 안정된 렌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Ray 프레임 버퍼에는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밑에 세팅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쇼 컬러 컬렉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 레벨 컬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즈 커브 컬렉션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야지 여기에 있는 설정에 따라서 얘가 변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우리 맥스에서 버텍스에 핸들이 생기듯이 이렇게 핸들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밝기가 한결 밝아진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봤더니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밝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레벨 값도 이 부분을 살짝 조금만 움직이면 사실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 블랙 부분까지 없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레벨을 좀 당겨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밝기는 조금만 내릴게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요. 자, 보시면 잠시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정을 시도를 했었는데 보정한 것보다 조금 더 밝게 나는 렌더를 하고 싶다. 또는 이게 이렇게 전면이 다 오픈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돼 있을 때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간단하게 좀 더 밝게 렌더하는 방법으로는 어,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우리 셔터 스피드를 아까는 100으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50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노출이라고 하죠. 그 노출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밝게 렌더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0으로 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적으로 렌더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주전자 표시 앞에 윈도우 창 안에 주전자 표시 이걸 보시고요. 여기서 에어리어트 렌더에서 보면 이걸 체크를 이걸 꾹 눌러주시면 여기 빨간 이게 떠요. 그리고 이걸 닫아도 여기 보면 화면에도 이렇게 뜨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버튼을 누르면 자,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렌더가 지금 걸리죠. 자, 여기 좀 이 부분 렌더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에 렌더했던
렌더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일단 이 부분하고 밝기가 일단 틀리죠. 이렇게 밝기 차이가 좀 더 밝아진 렌더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이 상태를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밝게, 여기는 좀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자연스러운 또 햇빛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줄 거라서, 조명이 좀 더 추가될 거라서 빛을 조금 다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춘다기보다는 여기 그 셔터 스피드를 원래대로 1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연광 느낌 날 수 있도록 작은 조명을 하나 만들어 넣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V-Ray 라이팅, 이 V-Ray 라이팅은 원래 플랜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들 거는 여기서 스피어 구 형태의 V-Ray를 만들 것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원래 V-Ray 그 포털이라고 되어 있던 건 체크를 풀어 주시고요. 레디우스 값 여기다가 10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값, 자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V-Ray 라이팅은 이 거리와 크기, 조명의 크기가 동시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임의로 한 30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3000 정도면 큰 수치 같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렌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좀 더 수치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태양광이 들어오는 듯한 위치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빛이 나갈 수 있도록 위치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얘도 V-Ray 라이팅이기 때문에 얘 그 서브 디비전 값 24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24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먼저 값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설정해 놓은 다음에 한번 렌더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얘가 멀티플라이 3000이고 그 다음에 칼라가 흰색보다는 태양이 노을 지면서 생기는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살짝 이렇게 색깔을 태양광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노을 지는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있는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보이는 그림자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림자들, 여기 있는 그림자, 여기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치한 조명에 의해서 작게나마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들이 점점 추가되고 그림자들이 추가되면서 그림의 이미지의 깊이를 조금씩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정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바닥에 이런 디테일들, 뭐 이런 그 매핑들의 디테일들이 조금 아직 좀 불분명하고 흐릿흐릿하고, 이런 전체적인 퀄리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렌더 세팅, 파이널 렌더를 걸 수 있는 세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창을 열고 첫 번째 우리가 이리디언스 맵에서 베리 로우로 바꿨던 부분, 자 이걸 미디움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값을 80 그리고 30 정도로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트 캐시도 500으로 했던 걸 1200으로 과감하게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즈 라이트 캐시 포 그로시스 레이즈는 여기 보면 리플렉션 되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른 퀄리티를 낼 수 있게 해주고요. 자, 프리 필터도 켜주고 40 정도로 높여줍니다. 자, 이거는 퀄리티를 높이는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을 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버퍼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넘어갔던 어댑티브 서브 디비전, 이 서브 디비전을 어댑티브 DMC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DMC를 맥스 서브 디비전 값을 5로 하나만 높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그 매핑 소스의 라인들 또는 이런 경계선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샘플링을 하게 돼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값을 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 가서 어댑티브 어마운트 이 값을 0.7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값도 0.0 해서 퀄리티를 더 높여주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고퀄리티의 렌더를 걸 수 있는 세팅을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몇 가지 수치만 더 추가로 조절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아까 했던 내용과 잘 비교하셔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렌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렌더, 좀 전에 렌더가 11분 26초였습니다. 자, 이번 렌더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봅시다. 왜냐면 퀄리티를 높였기 때문에 아마 렌더 타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렌더가 다 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렌더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 보면 마루의 패턴, 뭐 옆에 있는 매핑의 패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그림자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좋은 퀄리티로 렌더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부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인테리어에서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보면서 설정한 값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의 작업들, 자기 작업들에 응용을 하시면 좋은 퀄리티로 파이널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여기 인공 조명을 내부에서, 실내 내부에서 인공 조명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